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역전입니다. 2부 영상, 자, 주간 그냥 아주 장출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7일날 NBA도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핸디 언어브로만 접근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고, 그죠? 자, 아까 1부에서 했었으니까 바로 2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분석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데이터를 완전히 찢었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샌안토니오하고 애틀란타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고 전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은 두 번 모두 애틀이 승리를 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주목할 만한 결장 이슈가 오콩우가 결장을 하죠. 오콩우가 결장을 확정하고 오콩우 결장 확정. 자, 결국에는 카펠라는 출전 시간이 긴 빅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틀란타는 투 센터 체제잖아요. 카펠라랑 오콩우랑 거의 반반 뛰기로 코트를 밟는 센터인데 오콩우가 없다는 카펠라가 48분을 다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길어야 25분, 28분 이 정도 수준이라서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스몰 라인업 비슷한 이런 전술 구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샌안토니오 켈든 존슨, 트레 존스가 데뷔전, 올 시즌 첫 데뷔전이죠. 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잭 콜린스도 GTD로 격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에는 예측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다 복귀를 하고 애틀란타 오콩우 결정한다? 그럼 세난 프렌이 좀 정석 배팅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저는 핸디 사이즈는 안 보고, 자, 이 경기는 솔직히 동부랑 서부 교류전이잖아요. 세나는 서부 팀이고 애틀란타는 동부 팀이고 교류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도 없었고 순전히 좀 데이터에 의존하는 배팅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샌안토니오는 올 시즌 동부 팀과의 두 번밖에 안 붙었습니다. 두 번만 붙어서 1승 1패. 두 번 모두 세난 홈이었거든요. 오늘처럼 워싱턴이랑 한 번 붙어 139대 130으로 승리. 269점 완전 압도적인 해고바가 났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카고랑 또 맞붙어서 124대 139로 패배. 이때 역시도 263점 묻지마 해고바였습니다. 두 경기 모두 260이 넘는 그냥 압도적인 해고바였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을 제 주관적인 의견을 좀 말해보자면은 당연히 이 세난 토니오 입장에서는 애틀란타랑 1년에 많아야 두 번 맞붙는 거. 애틀란타라는 팀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동부 팀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가득한 경기가 아닌 이상 분석을 전력 분석을 정말 막 심도 있게 하고 이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자연빵, 그냥 자연빵, 우리 그냥 선수들의 기량면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자연빵. 그러다 보니까 수비 로테이션이 좀 꼬이고 수비 자체가 좀 중구난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기가 나와서 이 동부팀과의 두 번 맞대결을 모두 260대 완전 미친 해고바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애틀란타도 올 시즌 서부팀이랑 10번이나 맞붙어서 10번, 샌안토니오는 두 번밖에 안 붙었는데 애틀란타는 서부팀이랑 10번이나 맞붙었습니다. 10번 경기에서 4승 6패, 성능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하나하나 찾아봤거든. 제가 전부 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끌고 오겠습니다. 자, 오클라호마 홈 가서 232.5바, 홈에서 세크 상대로 238.5바, 뉴올 원정 갖고 237.5바, 포틀 원정 가서 224점 언더, 세크 원정 가서 핵언더, 골스 원정 가서 핵언더. 그러니까 원정 연전이 딱 이렇게 일정이 제가 이거 차례차례 일정 순서대로 적은 거거든요. 원정 연정 기간에 득점력 꼬라박으면서 언더 경기를 3번 치렀고 남은 이제 또 홈에서 댈러스가 만나서 248 해고바, 뉴올리언즈 홈에서 또 만나서 246점 해고바, 레이커스 만나서 266점 연장 가기 안 가도 오바였습니다. 260점 해고바, 또 덴버 만나서 252점 해고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틀란타도 7오바 3원대 서부팀이랑 즉 양 팀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샌안토니오는 동부팀상 두 번 모두 260 넘는 해고바, 애틀란타 서부팀이랑 10번 경기 7오바 3원더. 뭐죠? 공통적으로 데이터가 가리키는 쪽 누가 봐도 오바죠. 그죠?
오바 보겠습니다. 메인으로 오바 쪽으로만 접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저는 데이터를 완전히 찢는. 그러니까 얘가 오늘 애틀란타가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모든 경기를 치렀던 걸 하나하나 정밀하게 뭐 수술하는 것 마냥 다 뜯어 살피면서 분석하는 경기죠. 저는 이런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솔직히 귀찮아서 잘 안 하지만 오바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가 명확하게 가리키는 경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바 쪽으로만 볼게요. 오콩 결장해서 이거 핸디 뭐 승패 핸디는 접근할 마음이 없습니다. 댈러스랑 클리퍼스 경기도 이거는 서부 대 서부 경기라서 교류전이 아니죠. 올 시즌 처음 맞대결을 펼치는 양팀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댈러스가 원정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는 점인데 이 컵 경기 일정으로 인해서 쉬는 일정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오랜만에 홈팬들을 만나는 겁니다. 마지막 홈 경기가 12월 4일이었으니까 대략 16일 보름 만에 만나는 셈입니다. 댈러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랜만에 홈 경기다 보니까. 클리퍼스는 직전 유타전에 완전히 대폭발을 했죠. 클리퍼스를 아는 팀이 140득점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은 저조차도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날에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었지만 이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정말 특급 정보였습니다. 클리퍼스가 홈구장 이번 유타전에서 버블 헤드 이벤트 데이다. 버블 헤드 이벤트 데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MLB에서도 자주 하는 이벤트인데 미국 스포츠에서 그냥 자주 하는 건데 입장료 무료로 그냥 무료 관중을 받는 날이거나 아니면은 버블헤드 피규어라고 해가지고 뭐 선수 피규어나 뭐 구단주 발목 피규어나 이런 거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런 이벤트란 결국에는 이런 버블헤드 데이는 그냥 관중 동원을 위한 이벤트거든요. 그거를 유타전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버블헤드 데이 이벤트 버프 받고 홈 경기에서 엄청난 그걸 할 것이 그렇죠. 클리퍼스 마앤 오바 둘 다 메인 조합에 갔던 겁니다. 둘 다 적중을 했죠. 야투 대폭발하면서 팀 야투 60%, 3점 54%. 말도 안 되는 야투를 찍으면서. 근데 뭐 유타 상대로 140득점, 144득점 정말 잘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아까 유타 경기 분석할 때 말했지만 유타가 최근에 147점 이상한 경기가 최근에만 3번이 돼요.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특출났다.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클리퍼스는 그 전까지 강팀들을 만났던 일정에서는 고꾸라져 왔던 팀임을 잊어서는 됩니다. 덴버 상대 98점, 휴스턴 상대 106점, 미너소타 상대 80점, 완전 그럼 4연패. 고꾸라져 왔던 팀임을 잊어서는 됩니다. 유타 상대로 했었던 기록을 야 클리퍼스 직전 진짜 미친듯이 잘하던데 정말 잘하던데 이런 생각을 굳이 막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클리퍼스는 최근에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최근 원정 성적을 보면은 3패를 내달리다가 부상병동이었던 필라 만나서 연패 한번 끊고 보스턴 만나서 가비지 썰리고 워싱턴 만나서 이기고 이후 프로권 팀 원정 가니까 다 지기만 했죠. 다 지기만 하다가 지금 클리퍼스는 좀 어느 정도 좀 강한 팀들한테 만나면 다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클리퍼스는 강팀들한테 약팀들만 골라서 이기고 있는 거고 강팀들 상대로는 다 지고 있는 겁니다. 댈러스의 마엔 성향 또한 아주 뛰어난 편이거든요. 12월 이후로 댈러스는 6승 1패입니다. 7경기를 치러 6승 1패. 이 6승에서 평균 12.7점 차로 승리를 기록했을 정도로 대승빈도 또한 상당히 높았어요. 반면 클리퍼스도 12월 이후로 3승 3패 딱 5할인데 패배한 경기에서 이 12월 이후로 패배한 3패 모두 10점 차 이상의 대패였음을 감안하면은 정배팀인 댈러스가 아슬아슬하게 접전 끝에 이길 가능성보다는 여유롭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오랜만에 홈경기, 보름 만에 홈경기 버프까지 받고 댈러스 마인 보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 자 댈러스가 돈치치가 GTD인데 연습을 바로 직전 날에 연습을 아예 참여를 아예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결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소식이에요. 최소 아무래도 60% 이상 결장을 하겠구나라고 인지할 만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돈치치가, 근데 아시다시피 돈치치 없었던 댈러스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억에서는 더 잘하면 덜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물론 직전 골수전에 돈치치의 활약은 거의 누카 매직이었지만 클리퍼스는 데릭 존스 주니어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고, 그걸 봐서 이거는 그건데, 그리고 언어바로 접근하기에도 클리퍼스라는 기준점을 낮게 받는 팀치고는 기준점도 높은 경기라서 오바 접근도 전 굉장히 망설여지는 경기고. 그래서 제 분석대로는 돈치치 GTD를 발견하기 전까지 댈러스 마엔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경기였는데, 자, 돈치치가 없으면 당연히 제가 만약에 이 경기를 한 10점 정도로 좋게 봤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 5점 정도로 반퉁 깎이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댈러스 많이 볼게요. 그럼에도 피닉스랑 인디애나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고 전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은 1승 1패 각각 홈에서 경기한 팀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닉스는 듀란트 복귀하고 두 경기 모두 승리를 따내면서 역시나 듀란트 있는 피닉스는 승률 8할 이상의 엄청난 고승률 팀다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인디애나도 최근 2연승을 달성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가 이건 알아줘야 돼요. 지금 4경기에서 팀이 한 50% 이상 찍고 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쉬운 기록이 아닙니다. 피닉스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50% 넘는 경기는 승승장구까지 아니고, 그죠? 50% 넘는 경기는 이렇게 연달아 하진 못하잖아요. 보통 모든 팀들이 그런데 지금 인디애나 4경기 연속, 2경기, 3경기도 아닌 4경기 연속으로 50%를 넘기고 있다. 이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교류전이잖아요. 동부팀과 서부팀의 맞대결. 그러니까 이 경기도 데이터를 찢었습니다. 자, 피닉스는 올 시즌 동부팀과 7번 맞붙어서 2승 5패. 승리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이 경기도 보여드릴게요. 자, 피닉스 동부팀과 2승 5패. 필라 상대로 홈에서 2점차 승리하면서 234점 오바를 찍었고, 마이애미 상대로 홈에서 3점차 승하면서 227점 오바 찍었고, 올랜도 상대로 10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208점 핵언더 찍었고, 뉴욕 상대로 홈에서 16점차 패배 260점 넘어서 핵오바 찍었고, 그리고 브루클린 상대로 홈에서 10점차 패배 244점 핵오바 찍었고, 마이애미 원정 가서 10점차 패배 232점 오바 찍었고, 올랜도 원정 가서 5점차 패배 225점 오바 찍었고, 지금 얘네도 7경기 동부팀 교류전 6오바 1언더. 진짜 교류전 오바 까고 봐야 되는 수준인데요? 라고 적어놨죠. 근데 이따 뉴욕하고 미네소타 경기 분석 보면은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인디애나는 올 시즌 서부팀과 7번부터 4승 3패, 피닉스가 훨씬 성적은 좋았습니다. 뉴욕 원정 가가지고 첫 경기 교류전은 뉴욕 원정과 7점 패 243점 오바, 댈러스 원정과 7점 차승 261점 오바, 휴스턴 원정과 17점 차패 243점 오바, 뉴올 상대로 224점 언더, 그리고 포틀 상대로 오바, 멤피스 원정 가서 핵오바, 그리고 또 뉴올 상대로 언더. 보이시죠? 얘네도 오바 2언더인데 압도적인 오바 성공을 보여. 그게 뭐죠? 두 번 딱 언더낸 게 똑같은 상대 뉴올리언즈. 올 시즌 부상병동으로 계속 시름시름 앓고 신음소리 계속 냈던 뉴올리언즈. 전만 언더였고 나머지 교류는 다 오바였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인디애나 프렘 볼게요, 저는. 저는 다른 거 서브로 인디애나 프렘 보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겁니다. 4경기 연속 팀 야투율 50% 이상은 저는 굉장히 높게 보는 부분이에요. 물론 피닉스 듀란트 있는 피닉스 승률 50% 이상 엄청나게 좋은 팀, 강팀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농구는 그리고 인디애나의 약점이 여기 보시다시피 공격 리바운드 거의 밑바닥, 거의 꼴찌 팀이거든요. 최근 5경기 공격 리바운드 개수 꼴찌 팀. 피닉스도 공격 리바운드를 막 상대를 압도하고 잘 따먹는 그런 팀은 절대 아닙니다.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인디 프렌.
미네소타랑 뉴욕전도 교류전이죠. 미네소타는 서부팀이고 뉴욕은 동부팀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준점을 낮게 받는 두 팀의 교류전은 어땠을까요? 데이터를 찢어봅시다. 뉴욕은 올 시즌 서브팀 상대로 6번만 붙어서 3승 3패. 휴스턴 원정 가서 206점 언더. 피닉스 원정 가서 해고바. 그리고 유타 원정 가서 유타한테 뜬금없이 패배당하면서 언더. 덴버 원정 가서는 해고바. 그리고 댈러스 원정 가서 오바. 뉴올 상대로 203점 해언더. 딱 반반 뛰겼어요. 3오바 3언더. 딱 반반 뛰겼는데, 자,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살펴보자면 피닉스 절대 언더팀은 아니죠. 덴버 언더팀 절대 아니죠. 댈러스 언더팀 절대 아니죠. 언더팀이 아닌 팀들이랑 무난하게 오바 냈고 기준점 무시하고 해고바 냈고, 유타는 솔직하게 솔직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유타는 뭐 언더팀은 당연히 아니고, 유타는 대려 오바 팀인데, 대려 오바 성향이 더 진한 팀인데, 이날에는 솔직히 뉴욕이 야투가 마팅이 고장난 날이라서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휴스턴이라는 막강 서부팀에서 가장 기준점을 낮게 받는 극강의 언더팀이랑은 그냥 생 언더 냈고, 뉴올리언즈랑 뼈다귀 팀이랑 잇몸 팀이랑 생 언더 내버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네소타 역시도 이 교류전은 어땠을까요? 올 시즌 동부팀 6번 3승 3패 똑같았고,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11점 차 승리 213점 언더. 샬럿 만나서 21점 차 대승 210점 핵언더. 시카고랑 이호에서 해고바. 남은 경기 다 언더였습니다. 뭐 마이애미, 토론토, 보스턴. 미네소타는 이상하게 동부팀을 만났다면 1오바 5언더로 압도적인 언더팀이었어요. 근데 기준점이 굉장히 낮죠. 이게 최근 5경기 뉴욕이 실점 순위 4등, 미네소타가 1등. 미네소타가 지금 실점을 제일 안 하는 제일 수비 좋은 흐름. 결국에는 제가 미네소타 경기를 분석을 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네소타는 흐름 한번 타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올 시즌에. 결국에는 전 시즌 서부 최상위권을 항상 유지해왔던 팀이었고, 올 시즌에 뭐 큰 변화가 당연히 있었죠. 카렌서니 타운스가 가고 랜드라고 디빈첸즈가 오고, 이랬던 건 분명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분명 사실이지만, 그래도 팀 내 근본 자체는 변화한 게 없어가지고 저는 미네소타가 올 시즌 프로권도 못 들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올 시즌 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거는 흐름을 못 타서였어요. 결국에는 미네소타 지금 흐름 타니까 어떻죠?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얘네 득점력을 보세요. 얘네가 공격의 힘으로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수비력. 지금 최근 5경기 실점 적은 순위 리그 1등이 괜히 미네소타가 1등이 아닙니다. 상대 득점을 그냥 완전 묶어버리면서, 올랜도가 연승 탈 때 막 7경기 연속 상대 득점 100득점 미만으로 엮은, 뭐 이건 NBA 역사적인 기록이다. 뉴스 기사 떴잖아요. 미네소타도 지금 그 기세랑 한층 꿀릴 거 없는 그런 수준의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뉴욕은 솔직히 말해서 뉴욕 경기는 그냥 그거예요. 주사위입니다. 얘네 그냥 야투가 잘 터지면 얘네가 이기는 거고, 안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요것도 3점 32.4%, 리그 평균 미만하니까 졌죠. 3점 26.2%, 꼬라 박으니까 졌죠. 야투 잘 터지면 3점 40% 이상 기록하면 싹 다 이기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주사위 굴러가는, 얘네 오늘 3점이 잘 들어갈까? 그냥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미네소타가 지금 최근 실점 1등이자 제일 실점을 안 주는 가장 디펜스가 좋은 팀.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뉴욕이 미네소타 상대로 야투 뻥뻥 잘 터지면서 뻥뻥 잘 터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일 수비 흐름이 좋은 미네소타 만나서 야투를 좋게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서 미네소타의 일반 승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볼게요. 언더. 미네스는 언더가 공식입니다. 지금. 그리고 서브는 언더. 포틀랜드랑 덴바 경기는, 덴바가 지금 상대 전적 7연승입니다. 포틀랜드 상대로. 올 시즌 맞대결은 아예 없었고, 전 시즌 4번의 맞대결은 모두 다 덴버가 이겼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덴버가
포트를 상대로 이 상대전적 7연승을 해낸 과정을 보면은 모두 다 110득점 이상을 기록했거든요. 7연승 중 5번이 120득점 이상이었고요. 즉 포트를 상대로 야투를 꼬라박는 경기, 막 무기력한 경기 있죠. 오클라호마 마냥 막 진짜 3점 아예 안 들어가가지고 막 100점도 제대로 못 넘기고 이런 경기를 한 경험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덴버가 포트를 상대로는. 덴버라는 팀 야투가 제일 박을 가능성이 저조한 팀이 덴버예요. 왜냐? 요키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는 뭐 63%, 54.5%, 50% 이렇게 팀 야투를 리그 평균 이상으로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키치라는 야투 치트키 선수가 코트를 또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밟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덴버는 팀 야투는 보장되어 있는 건 다른 거. 얘네는 지금 뭐 최근 5경기도 보시면 최소 득점이 113득점. 이날도 3점 20%로 완전 3점이 고장난 수준의 기록을 해서 113점인 거지. 아무리 못해도 덴버는 110득점 이상은 넣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보는 게 맞는 팀이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건 당연히 마인입니다. 덴버가 110득점, 뭐 포트를 상대로 상성적으로 좋겠다. 120득점 이상 넣어줄 가능성 충분히 높게 보겠다. 그럼 이거는 지금 가뜩이나 연패 빠진 포틀랜드, 이건 마인 보는 게 맞다. 보는 게 맞는데, 자, 포틀랜드가 지금 이 2연패, 이 연패 과정에서 이 2번 모두 프렌 찍었거든요. 포틀랜드가. 그리고 직전 피닉스전에 보여줬던 의미 없는 앵겨 붙기로 인한 꼬장 프렌 달성 8.5라는 원정 마인을 맘 편히 갈 수 있을까요? 상성과 덴버의 최근 안정적인 이 기복이 없는 팀 야투율 흐름 봤을 때는 마인 까고 싶지만 덴버는 직전 세크전에 23점 차의 리드를 금세 역전당하고 10점 차로까지 졌었던 마진 거의 30을 그냥 단숨에 빨려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고, 포틀랜드는 꼬장 부려서 프렌을 그 의미 없는 프렌을 굳이 찍어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던 양팀의 맞대결입니다. 저는 마인은 너무 불안한 배팅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한 원정 마인인데다가 덴버 마진 관리도 전혀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포틀랜드는 의미 없이 그냥 프랭크하고 경기하는 건 마냥 절대 역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탐 부르고 지랄 연병하고 3점 올라가고 결국에는 프렘 만들고 악탐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마인 쉽게 들어간다? 저는 좀 어불성설 같고 오바 볼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덴버가 원정에서 5연속 오바 줄 타고 있거든요. 그러고 포틀랜드도 이거 컴퓨터다. 또 블루스크린 뜬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덴버가 원정에서 지금 5연속 오바 줄을 타고 있는데, 5연속 원정에서 오바 장줄인 걸 5번 연속도. 포틀랜드도 홈에서 3연속 오바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이 이것만 보더라도 양 팀이 최근 흐름 자체는 언더가 아니라 오바 흐름이라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포틀랜드가 최근 5경 실점 수준이 28이었나? 샌안토니오가 랑 공동 꼴찌 2등인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포틀랜드가 실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결장 이슈 보면은 에이튼하고 아까 피닉스는 브래들리 빌 이거 연습 완벽하게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출전 가능성 높습니다. 뉴욕하고 미네소타 경기는 없고, 인디애나는 추가적인 부상자 없고, 그 포틀랜드는 에이튼이 GTD인데 연습 완전히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출전할 것 같고, 에이튼이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뭐 에이튼이 요키치를 아주 잘 막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포틀랜드의 득점 루트가 좀 더 다양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바. 자, 이 레이커스랑 세크랑 레이커스 경기는 이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본을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세크가 레이커스한테 엄청나게 강했던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AD가 사보니스한테 막 11연패 찍고 막 엄청난 상성이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은 이를 극복한 레이커스가 이겼었습니다. 이날 해고바의 양상 속에 131대 127 레이커스가 홈에서 승리 거뒀는데요. 세크 홈에서는 어떨까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은 세크가 레이커스를 상대로 홈에서 상대했을 때 22년도부터
5경기 치러가지고 5경기 모두 120득점 이상을 기록했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레이커스 전에. 그리고 오늘날의 세크도 현 시점 홈에서 4경기 연속 세크 4경기 홈 4경기 연속 홈에서 4경기 연속 120득점을 이상을 하고 있는 게 세크입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홈에서 레이커스 전에는 120점 5경기 연속 120득점 이상 넘기고 있는 세크라멘토가 현 시점 오늘날의 세크도 홈에서만큼 120득점을 4경기 연속 넘기고 있다. 그러면 레이커스 상대로 110득점은 무조건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경기 그래서 저는 세크 승 오바 봤던 경기거든요. 메인 선정 없이. 근데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보니스랑 키건 머레이는 주전 자원이고 케빈 허더랑 그리고 라일즈 얘는 뭐 식스맨이지만 빅맨이기도 하고 3점도 갖춰냅니다. 그리고 세크에는 좀 핵심 자원 쪽으로 좀 분류되는 편이에요. 핵심까지는 아니고 주요 자원. 근데 이 4명 다 굵직한 GT인데 이게 소식이 어떻게 나오면 사보니스랑 키건 머레이 2명이 직전 연습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다. 불참 사유는 세크 구단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둘이 맞짱을 깠든 뭐가 있든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레이커스는 핵심 선수 결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 세크라멘토에 확실하게 나는 이거 만약에 사보니스가 지금 솔직히 세크에 사보니스 결정하면은 정말 큰 거거든요. 거의 사실상 본체입니다. 세크의 본체 코어예요, 코어. 그래서 이거 세크에 사보니스 없다? 저는 무조건 레이커스 뭐 정배로 바뀌어서 뭐 1.60, 1.50 이렇게 돼도 레이커스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마인드. 무슨 말인지 사보니스 없으면 결장 뜨면은 이게 마지막 경기라서 이거는 뭐 아침 방송 뭐 한답시고 뭐 의미가 없는 경기예요. 맞잖아요. 이건 마지막 경기라서 이거 최소 오전 10시 막 11시 이때야 돼요. 뭐 GTD 프로바블로 바뀌지 않느냐 결정될 텐데.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당연히 예측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마지막 경기는 솔직하게 NBA 솔직히 좀 돈 많이 타요. 장난질 많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경기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 예측하면 안 갈라 그러는 건데 최근엔 그런 거 무시하고 갔다가 솔직히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경기 만약에 나 사보니스 없으면 원정 레이커스건 뭐건 간에 레이커스 사이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만약에 얘네 라일즈 정도만 결정하고 라일즈 허더 정도는 결정하더라도 키건하고 사보니스는 출전을 한다. 오바 까고 보는 게 맞는 듯. 오바. 세크가 120점 넘겨준다라면은 레이커스가 물론 레이커스의 득점력 지금 형편은 없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세크 상대로는 좀 직전 경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공격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돌아오니까 좀 공격 작업도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1부, 2부 나눠가지고 아주 그냥 많은 경기 거의 모든 경기 했거든요. 일부러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상 2개 올렸지만 따봉 좀 눌러주세요. 요즘 따봉이 너무 안 눌리니까 정말로 우울증 올 것 같아요. 우울증. 따봉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솔직히 이거 한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수익이 많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차라리 이거 안 하고 길거리 나가고 운동한답시고 노가다 판가고 벽돌 날르고 이게 돈 더 많이 벌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희열을 느낄 때 물론 올킬 할 때가 제일 짜릿하죠. 근데 한 2순위로 좋은 게 뭐냐, 따봉 많이 눌릴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봉 좀 한번 눌러주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어제부터 근 10시간 이상은 최소 10시간 이상 갈아 넣었습니다. 1부, 2부 영상 2개 모두 따봉 숫자 좀 많이 찍히길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